안녕하십니까. AWS의 AI/ML 스페셜리스트 SA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재입니다. 아, 예, 소개를 뭐 AI 해결사로 왔는데 저도 사실 모르는 얘기고요. 중간에 누군가가 놓은 것 같은데요. 뭐 발표에 앞서 저도 사실 한 1년 전쯤에는 여러분의 동료였습니다. 딱 CTO 산하의 T3K 안에 있었던 동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AWS 입장에서는 뉴비잖아요. AWS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 약간 프로티컬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에이전트 그리고 에이전트의 저희 앞서 소개해드린 스트랜즈 에이전트라는 AWS에서 오픈소스로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 말씀드리고 MCP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자기가 에이전트 개발해보고 있다, 개발해봤다, 네. 랭그래프나 이런 거 써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 안 들어주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한 곱하기 한 5배수 하면 한 20% 가량 에이전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잠깐 에이전트 그러면 나머지 에이전트 작업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빠르게 에이전트 그냥 컨셉만 소개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저는 에이전트가 왜 개발됐느냐, 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의 정의를 좀 귀찮으니까 좀 편해지려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LLM 아까 베드락 얘기 나왔지만 LLM에 그냥 호출을 해요. MC 우리가 LLM에다가 그냥 인보크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 던지는 답변이 매번 던질 때마다 그 답변이 그냥 끊기죠. 난 좀 대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끊기니까 우리가 계속 점점 이제 안 끊기게 편하게 만들려고 컨버스 API 형태로 대화를 유지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관리도 해야 되죠. 내가 너하고 얘기하는 거를 좀 기억하고 답변해 줘 라는 형태로 메모리 형태로 오게 되고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니까 야, 네가 알고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콜을 해서 외부의 정보도 좀 정보를 받아들여줘 해서 툴 쪽으로 넘어오고요. 그게 결국 툴 주어졌으니까 네가 생각해보고 툴 사용해보고 네가 판단하에 어떤 결과를 알려줘 해서 에이전트 방향으로 왔어요. 에이전트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싱글 에이전트로 에이전트 하나 있을 때보다 좀 여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멀티로 분기가 됐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패턴 형태가 나올 텐데 가장 심플한 게 체이닝 걸어서 하는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겠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에이전트들이 복잡해지게 된 겁니다. 아까 에이전트 작업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주셨는데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진입장벽이 뭐냐? LLM이라든지 이런 거 인보크도 하기도 뭐 나중에 보시면 인보크의 어떤 포매팅도 맞춰야 되고 되게 번거로운 일 많잖아요. 그런 번거로운 것도 맞춰져야 되는데 구조 자체도 되게 복잡해지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 셀만 잡아가지고 바로 에이전트 돌아가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POC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작업에 우리 업무에 녹여보고 싶은데 그 한번 해보는 게 왜 이렇게 번거로운지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좀 줄여서 래퍼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스트랜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줄의 코드 한 5줄 정도만 되면 심플한 에이전트 돌릴 수 있어요. 컨셉 자체는 그렇고요. 내부에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 잠깐 에이전트 얘기해 보면 결국은 내가 도구를 줄 테니까 결과를 네가 알아서 던져줘 라는 컨셉이죠. 해야 할 일 지정해 줘야죠. 사실 우리 슈퍼 인턴 사원들 인턴인데요. 스펙이 엄청난 그런 인턴 사원이 와가지고 히스토리 아직 탑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히스토리 주고 어떤 해야 되는 일을 명확하게 지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SKT의 내부에 있는 툴도 알려줘야 될 거예요. 툴 알려주고 네가 좀 훌륭하게 판단해봐서 결과에 최종적으로 좀 알아서 해줘 라는 형태가 에이전트 형태가 됐을 거고 방금 그 컨셉에 맞춰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툴 이 세 가지가 에이전트의 요소가 됐죠.
자, 그러면 방금 에이전트 컨셉추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사실은 리액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턴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리액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액트가 가장 범용적이고 요게 다음에 설명드려야 될 스트랜드 에이전트의 근간이 되는 모델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리액트는 다 아시겠지만 리즈닝 그 다음에 액팅에 관련된 줄임말로 ICML의 논문으로 이제 유행하게 됐죠.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져서 유행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심플합니다. 판단을 먼저 해보고 어떤 툴을 쓸지 네가 생각해봐. 그 다음에 실제 액션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툴이 되겠죠. 툴을 실행하고 그 툴 실행한 결과를 다시 판단하고 이걸 계속 루핑 돌다가 종료됐으면 엔드로 빠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랭그래프 써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단순한 이 구조에서도 사용하는데 분기 만들고 그래프 만들고 형성하려면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들을 좀 진입장벽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랭그래프 시작을 잘 못하죠. 만약에 툴이 여러 개가 된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되면 다양한 이제 로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소개한 그런 예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의 최종 목적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가 나올 텐데요. 요거 필요 없고요. 사실은 그래프 그리고 로직 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카테고리를 좀 나눠 보니까 이런 툴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거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뭐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방금 말씀드린 리액트 패턴들 있고요. 뭐 플래닝을 먼저 어떤 에이전트들이 동작하기 전에 플랜을 먼저 세우고 그 플랜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떻게 조합하는 방법이지 이게 어떤 큰 의미를 갖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게 이제 시리즈 체이닝 걸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거 보시면 첫 번째로 드시는 느낌. 어렵다. 이거 어떻게 다 그래프로 그리지? 이런 생각 들고요. 이거 유명한 그래프이긴 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데 이거 우리 딥 리서치나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매너스가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거를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막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트랜드 에이전트라고 다시 말씀드렸죠. 다시 심플하게 가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해서는 애초에 시작도 하기 힘드니까 다시 심플하게 해보자. 이런 컨셉추얼한 그런 부분들은 뭐 스트랜드 에이전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직군에서도 다른 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이런 컨셉. 근데 그 컨셉이 추구하는 철학들은 좀 다른데요. 스트랜드 에이전트는 심플하게 가자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잠깐 드리면 빠른 프로토타이핑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리액트 스타일로 어떤 근간을 가져가겠다. 밑에는 파이썬 코드도 직접 작성하겠다. 근데 이 세 가지 글 보면 뭔가 말은 있는데 그게 뭔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과적으로 딱 코드로 2줄짜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요거. 에이전트 만드는데 요 임포트니까 그냥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이전트 선언이죠. 선언할 때 그냥 툴을 그냥 가로치고 넣어줬어요. 그리고 에이전트 가로 열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롬프트 그냥 딱 썼습니다. 끝. 수학 계산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한 초간단 수학 계산 에이전트. 사실은 저거 실제 인보크 해보신 분들은 뭐 챗 템플릿 맞히고 페이로드 맞히고 뭐 그 안에 꾸겨 놓고 형태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페일을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2줄 선언하고 사용 2줄이면 딱 끝나는 그런 케이스고요. 무엇이 다르냐? 내부적으로는 자주 많이 LLM에 많이 쓰는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서울의 시각이 몇 시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해봐 라는 것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스트로베리에서 R 숫자 카운팅 해봐.
그리고 4번은 위에 있던 스크립트를 다시 점검해봐 라는 4개를 던졌습니다. 툴이 있을 때, 툴이 없을 때도 그냥 에이전트 가로 열고 닫고 하면 그냥 인보케이션 끝이죠. 한 줄 만에 끝나는 그런 형태인데, 툴이 없는 케이스, 오른쪽에는 툴에다가 계산기, 그 다음에 시간 도구, 파이썬 실행 도구, 글자 수 카운팅 하는 툴들을 밀어 넣어줬어요. 툴 사용할 때는 뭐 별거 없죠. 가로치고 그냥 툴 함수 그 툴의 변수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 툴이 없을 때는 당연히 서울 시각을 현재 시각을 맞출 수 없다라는 형태로 나오죠. 다행이에요. 엉뚱한 시간 막 할루시네이션 돼가지고 말 안 해준 게 다행이에요. 알 수 없다고 정확히 해줬고요. 툴을 사용할 땐 당연하게도 여기 툴 썼다고 표현이 돼 있죠. 툴을 써서 현재 시각은 언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요즘에는 많이 수학적 연산을 학습을 시켜서 원래는 수학 계산 많이 틀리는데 수학 연산 잘 맞춥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저 스트로베리 틀렸던 건 또 저거 학습 많이 돼서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가 확률 모델이라서 할 때마다 좀 맞히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결국은 3개인데 2개라고 그랬죠. 요거는 아예 단어에다가 그 함수로 집어넣고 카운팅하는 함수를 실행했기 때문에 툴을 사용하면 당연하게 정확하게 맞춥니다. 문제는 검증을 한번 보시면, 검증을 여기 왼쪽에 보면 저게 검증인가요? 틀린 문을 2개, R이 2개가 아니면 지금 얼설트를 하라고 지금 해놓고 검증 자체가 할루시네이션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 툴을 사용했을 때는 아예 자기가 이걸 검증하는 파이썬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실제로 파이썬 샌드박스에서 실행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실행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방금 소개드린 과정을 잠깐 한번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에이전트가 제일 처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리즈닝이죠. 그 다음에 모델에 던져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럼 모델이 결과는 어떤 툴을 써라. 처음 같은 경우에는 시각을 호출하는 툴을 사용해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받아서 그 툴을 실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실행한 결과를 다시 에이전트가 받고, 에이전트는 다시 모델한테 던져서 요렇게 실행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완료한 것 같아. 그러면 2번째 툴을 실행시켜 라는 형태로 계속 툴마다 핑퐁 핑퐁 치면서 모델 핑, 그 다음에 툴퐁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스트랜드 에이전트의 내부에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건 툴을, 아까 심플한 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툴들은 어떻게 쓰는데? 정의해가지고 그냥 씁니다. 저기에다가 툴 맨 위에, 여기 맨 위에 있는 데코레이션에 툴 넣어놓고요. 그 밑에 함수에다가 그 툴에 대한 설명 밀어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뭐 툴 그 파라미터에다가 밀어 넣어주면 끝. 에이전트 만들기 참 쉬워졌습니다. 자, 잠깐 소개를 드리면 텍스트 투 SQL의 샘플이고요. 최근 SKT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보안 데이터로 좀 한번 밀어 넣어봤어요. 데이터 DB에다 밀어 넣어놓고, 제가 이거는 뭐 이제 좀 치기 귀찮아가지고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해놨는데, 하면 DB에 이런 쿼리 문장을 만들어주고, 쿼리에 사실은 제가 이거 시각화로 그리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가 볼 때는 자기가 이걸 시각화로 그리는 게 좋아 보일 것 같다고 스트랜드가 판단을 한 거죠, 모델이. 넣어놓고 데이터 밀어 넣어줬더니 시각화도 해줄게. 그 해준 결과를 출력하면 다음처럼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데이터를 상세로 출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얘기해주는 그런 이그젬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제가 우리 에이전트끼리 일하게였죠. 에이전트, 지금까지는 싱글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멀티 에이전트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전트 하나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는 얘를 자기 마음대로, 아까 예제에서 보면 내가 시각화 그래프 그리라고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각화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가 시각화를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타이트하게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떤 체이닝을 걸거나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거는 스트레인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봤을 때는 이것도 참 쉽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싱글 에이전트를 그냥 3개 만들고요. 그 3개 만드는 것들의 인풋 아웃풋을 다시 그 다음 스트레인지 에이전트의 인풋으로 밀어넣어주고 다시 아웃풋을 인풋으로 밀어넣어주면 체이닝이 발생해서 이런 스트레인지 체이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저희가 이런 걸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가장 심플한 단계의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하나의 에이전트가 나머지 3개 에이전트를 관장하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어진 제가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잠깐 한번 10초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10초 생각들 한번 해보셨죠? 메인 에이전트 놔두고 나머지 하위 에이전트에 들어갈 애를 에이전트 자체인데 걔에다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툴로 만드는 겁니다. 툴로 어떻게 만드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걸어서 설명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잠깐 이그젬플 보시면요. 그냥 리서치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 하나 만들었죠. 근데 이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애 자체가 함수로 감싸고 툴로 데코레이션 해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에이전트이 돼 에이전트지만 다른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툴에다가 방금 선언했던 요것만 툴로 등록해주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심지어는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애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 랭그래프라든지 다른 에이전트 작업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사실 이 작업을 하려면 되게 많은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심플하게 이 코드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면 그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여기서부터는 막 지나갈 건데 또 다른 형태의 멀티 에이전트죠. 요거는 아까는 어떤 관장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었다면 요건 자기네들끼리 피어 투 피어로 협동하는 그런 모델이죠. 한마디로 우리 일할 때 팀장님이 안 계신 구조, 우리 그냥 매니저들만 서로 핑퐁 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창의성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최적화된 어떤 결과를 이끌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사실 사용 방법 자체는 에이전트 선언하고 여기 수험이라는 걸로 묶으면 슈퍼바이저 없이 자기네들끼리 협동해서 동작하도록 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좀 옵셔널이에요.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소개를 듣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계속 리액트 방식으로 핑퐁 치면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딱 스트릭트한 비즈니스 로직에 맞출 수 있나요? 랭그래프처럼 그래프로 딱 그릴 수는 없어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랭그래프하고 문법이 비슷하거든요. 랭그래프처럼 노드 설정하고 엣지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레프트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MCP를 이용할 때는 스트랜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서 봤던 그 심플한 상황이죠. 에이전트가 있고 프롬프트 모델하고 뭐 핑퐁 칠 수 있는 툴 쓰고 결과 나오는데 MCP는 이 위치에서 딱 MCP 막 이상하게 여러 개로 설명하는 거 많은데 딱 이 화면 하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MCP는 뭐냐? 여기에 내가 직접 만든 툴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툴을 여기다 갖다 꽂아 넣을 수 있다. 그게 MCP의 활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활용해요? 코드에서 직접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MCP 선언하고요.
아까 지금까지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여기 툴 위치 여기에다가 그냥 MCP에서 가지고 있는 툴들 리스트를 나열해주는 그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냥 툴 나열해주면 저기 어레이 형태로 반환돼서 그냥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예제를 드린 게 뭐냐면 AWS의 다큐멘트 쭉 긁어와서 정보 갖다가 밀어넣어주는 그 MCP인데요. MCP의 리스트 툴 하면 리스트 툴로 쭉 나열되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실행하면 예상되는 어떤 그 차이점은 뭘까요? 네,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고 툴이 없었다면 그냥 되게 LLM이 자기가 학습된 기준으로 그 할루시네이션을 포함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툴을 공급해주면 AWS 공식 문서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겠죠. 마치 웹에 있는 걸 레그를 긁어와서 답변하는 형태로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트랜드 세션이잖아요. 제가 툴 없이 스트랜드는 무엇인가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한 달 전쯤에는 스트랜드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저희 MS에서 만든 에이전트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최근에는 업데이트 됐는지 조금 그냥 달라졌어요. 답변을 보니까 스트랜드 무엇인가요?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랬더니 뭐 GPT-4를 예제를 들면서 뭔가를 설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하고 금방 샤부작 내가 잘 모르면 빨리 답변을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답변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MCP2를 이용해 가지고 딱 실행을 해봤습니다. 저기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툴 골라서 에이전트 선언하고 메시지 넣어줬죠. 결과는 여기 윗단에 보면 툴 1, 2, 3 사용하는 거 보여주고요. 서치 다큐멘트, 리드 다큐멘트 뭐 찾아가지고 스트랜드 에이전트에 대한 거를 막 찾았단 얘기죠. 찾고 나서 주르륵 해가지고 보니까 뭐 이제 제대로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기반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레깅을 한 거예요. 얘가 소스 데이터는 웹에 있는 데이터. 자, 그래서 한번 아까 스트랜드 에이전트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제가 던져봤어요. 그래서 MCP를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했더니 툴을 넣어준 건 GitHub에 있는 스트랜드 에이전트 GitHub 자체를 리파지토리를 찾는 거랑 타빌리라는 우리 그 검색기 2개를 넣어줬거든요. 2개를 넣어주고 네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봐라고 했더니 열심히 웹 서칭을 하죠. 이게 그 스트랜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얘가 자기가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더 찾는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스트랜드 에이전트에 대해서 열심히 얘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퍼플렉시티에서 딥 리서치 기능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너스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예제 구현에서 파이썬 코드의 예제까지 주룩주룩 잘 작성해오고 되게 저 내용을 실제로 뽑아보면 한 5페이지 정도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스트랜드 에이전트는 쉬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이다. 내가 뭔가 랭그래프나 이런 거 쓸 때 되게 진입장벽이 높다면 그냥 먼저 한번 이걸로 시도해가지고 감을 잡고 그제서야 감을 잡으면 내가 에이전트를 아까 전에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에이전트를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로 시작해서 다 뭉뚱그려서 하다 보면 얘가 에이전트가 너무 많은 컨텍스트가 들어가면 좀 해리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역할별로 좀 분해를 해야 돼요. 그 분해한 다음에 걔네들을 분해하면 관리해 줄 수 있는 아까 내 비즈니스 로직이 체이닝을 거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슈퍼바이즈를 걸어서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하에서 나머지를 관리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이전에 플래닝을 걸어서 태스크를 여러 개 나열한 다음에 태스크 하나씩 격파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나올 겁니다.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해보시라. 근데 거기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일단 해보기도 바쁘다.
진입장벽 낮은 스트레인지를 한번 써보자. 이게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은 일단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디자인 패턴을 취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찾아서 공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P 연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MCP 연동 아까 소개드렸죠. MCP 끌어와서 툴만 갖다 밀어넣으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서비스화 할 거야? 서비스화 하려면 이 에이전트 돌아가는 거 뭐 패스트 API나 이런 거 형태로 백엔드 올린 다음에 걔에다가 뭐 호출해주고, 호출해주려면 그 앞에 무슨 로드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 다 하기 귀찮으니까 프로덕션으로 하려면 앞서 소개했던 에이전트 코어가 될 건데, 에이전트 코어는 이따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다른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을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P 툴이 너무 많으면 어떤 툴을 적용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충돌이 발생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용 팁이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MCP를 잘 정제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거 컨텍스트가 길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서로 예를 들면 비슷한 영역의 MCP가 두 개야. 그러면 LLM 입장에서도 내가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MCP를 내가 먼저 정제하는 방향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럴 때 MCP 잘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MCP를 툴로서 어떻게 보면은 MCP도 툴이니까요. 툴에 대한 설명, 디스크립션이 잘 써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MCP를 한번 더 감싸십시오. 그걸 툴로 해놓고 나한테 원하는 그런 형태로 디스크립션을 잘 써놓으면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게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를 해서 마치 LLM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할루시네이션 없이 이 에이전트에서 LLM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네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요건 사실 코드 작성 부분은 좀 제외하고 할게요. 스트레인지 에이전트가 LLM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LLM의 베드락 호출하는 그 기능이 내부에 탑재돼 있죠. 그 내부에 탑재돼 있을 때 되게 원래 LLM 모델 설정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아까 포매팅 책 컴플리션이라든지 이런 형태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파라미터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맥스 랭스라든지 템퍼처라든지 여러 가지 막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그거 다 하려면 되게 보일러 플레이트거든요. 그 보일러 플레이트를 감싸 놨다 뿐이지 LLM이 아예 필요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챗봇이니까 넘어가고 발표 감사합니다. 스킬이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랭그래프 리액트 에이전트 툴 바인딩 하는 거와 유사해 보이는데 쉽다는 점 말고 차별점이 없을까요? 차별점은 앞서 설명드렸는데 랭그래프 중에서 랭그래프는 사실은 랭그래프하고 잠깐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랭그래프하고 얘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랭그래프하고 컨셉추얼한 철학 자체가 달라요. 얘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액트 기반으로 계속 반복하는 도구를 범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게 어느 때 사용되냐? 랭그래프는 대부분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 타이트하게 정확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는 앞서 설명 것처럼 툴을 계속 핑퐁 치면서 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브로드예요. 커버할 수 있는 게. 즉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요. 내가 에이전트한테 뭘 시킬지 몰라. 그래서 얘가 정말 전반적으로 아주 하이 퍼포먼스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에이전트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사용하면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써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상진님.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